네, 안녕하세요. 에센스 포럼 운영자 새벽 그림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띠소리 관리자 설정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겠고요. 오늘은 글 목록이나 카테고리 설정, 글 설정, 스팸 필터와 같은 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글 목록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내가 작성했던 글들을 보거나 분류를 이동시키거나 상태를 변경 혹은 삭제, 그다음 공개 상태나 보호 상태를 변경하는 등 이런 상태 변경을 개별적으로 하는 것, 그것과 댓글이나 방명록이 달린 것들에 대한 관리, 그다음 그것들이 삭제됐을 때 이동하는 휴지통 정도가 있고요. 실상 많이 활용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글 목록에서 전체 리스트를 찾아보거나 내가 썼던 글 중에서 특정한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거나 혹은 공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사항들을 살펴보는 체크하는 부분 정도가 되겠고요. 현재는 새로 만든 블로그이기 때문에 아무런 글 내용이 없어서 기존에 사용하던 블로그에서 글 목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제가 지금까지 작성했던 글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체크박스를 개별적으로 선택하셔서 분류를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전체 선택을 통해서 전체 모두를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분류 없음으로 주제 카테고리를 분류하지 않거나 특정한 카테고리를 분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특정한 게시물을 공지사항으로 등록하거나 키워드 혹은 서식을 별도로 지정하는 것 등이 가능합니다. 물론 키워드나 서식 같은 경우에는 별개로 작성을 하셔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이 부분은 5강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자주 활용되는 내용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실제 활용되는 모습도 같이 보셔야 이해가 빠르시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공지 설정이나 그 웹 부분에서 공개, 비공개 여부 등의 상태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부분, 내가 지금까지 작성한 글들의 목록을 직접 보거나 검색하시는 것 등이 가능한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글 목록들이 사실 기본적으로는 전체 보기 미분류된 상태로 카테고리는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게 기본입니다. 자, 여기군요. 네. 카테고리에서는 지정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게 이게 기본 시작이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카테고리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거 카테고리를 일상생활이라고 일단 지정을 해보고요. 자동차 생활. 마지막 거는 카메라 정보. 제가 좋아하는 대로 해서 아무렇게나 넣었고요. 이 부분은 보시는 것들이 1차 카테고리고 해당 카테고리에서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2차 카테고리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2차 카테고리 생성이 가능하고요. 일상생활 중에서 맛집 정보 이런 식으로 2차를 넣어주시고 설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뭐 다이렉트로 더블 클릭하거나 여기서 버튼을 이용하셔서 자유롭게 수정하실 수 있고 위치 변경은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간편하게 가능하고요. 이 스타일은 요 앞머리에 있는 아이콘 이 스타일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모양이 좀 크게 바뀌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스킨 디자인, 레이아웃 등에 따라서 적절한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특정 카테고리를 보고 있을 때 그 선택된 카테고리에 글자 색상이나 배경 변경 가능하고요. 그 외에 선택되지 않은 카테고리들의 색상 및 배경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 웹부분은 글자 길이, 글 수 표시 여부, 혹은 새 글을 표시할 때 며칠 이내 쓴 글까지 인정해서 표시할 것인가 이런 부분 설정이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은 뭐 직접 해보시거나 이미 경험 있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만 주제 분류 설정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예, 죄송합니다. 주제 분류 설정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눌러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셔야 일단 기본적으로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거는 특정한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서, 이거 안 누르셔도 돼요. 특정한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서 티스토리에서 기본 제공하는 주제 분류로 자동 선고를 시키는 기능입니다. 자,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맛집 정보를 2차 카테고리죠. 2차 맛집 정보를 일상 다반사가 아니죠. 여기 있네요. 맛집으로 추가를 시키고, 카메라 정보도 있네요. 카메라 정보를 선택을 하고, 여기는 2차가 없으니까 선택이 안 되겠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IT 기기나 사진이라는 것에 가깝겠죠. 네, 요 말인즉슨 카메라 정보라는 카테고리로 분류시켜서 글을 작성을 하면 사진이라는 티스토리 대소 분류로 지정이 자동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 지정만 하면 주제 분류가 자동으로 된다는 말이죠. 자, 요거는 한번 보시는 게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글쓰기로 가보겠습니다. 글쓰기에서 정말 대충 아무거나 보시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주제가 지금은 당연히 선택이 안 돼 있으니까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 있는데, 요 내용이 카메라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제목도 카메라, 내용도 카메라 혹은 사진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카테고리는 선택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카메라 정보라는 데가 만든 이 카테고리를 눌러주시게 되면 주제가 자동으로 아까 분류하신 것처럼 설정이 되고요. 예를 들어 드리기 위해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시고 Q 버튼을 이용해서 블로그로 가시면 글이 발행이 되었고요. 하단에 보시면 공간 버튼이 보입니다. 이 공간 버튼이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안 중요하다면 안 중요한데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셨던 혹은 뭐 많이들 보셨던 그 공간 버튼 생성되는 것이 바로 그 좀 전에 설정한 스타일 뭐였죠? 티스토리의 그 특정한 주제로 분류시키는 이 기능, 요것 때문에 이 공간 버튼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글을 다시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지금은 카메라 정보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카테고리를 바뀌면 자동으로 바뀝니다. 여기 지금 맛집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일단 지정을 해놓은 걸로 해놨지만 주제를 풀어서 재발행해 보시면 공간 버튼이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조금 설명하기가 괜히 어렵네요. 다시 돌아와서 뭐 다른 주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정하신 것이 있다면 그 분류로 자동으로 송고가 되고요. 일단은 이거는 전에 선택했던 정보가 남아 있어서, 그리고 이 카테고리는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풀리지 않는 것이니까 이 카테고리 선택을 뭐 잘 해주시면 크게 문제없이 하실 수 있고요. 일단 주제 분류는 일상다반사로 바꿔서, 지금 이런 글이 뭐 올라갈 일은 없으니까 바꿔서 일단 발행을 다시 수정해서 올렸고요. 지금 공간 버튼이 일단 있긴 있습니다. 일상다반사로. 이 글이 어디에 표현되는가가 궁금하실 텐데 자, 여기 보시면 티스토리 홈페이지 보시면 공감 개수 있죠? 7개, 11개, 20개. 메인에 픽업되는 이런 글들이 공감을 받아야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확률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률을 이용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주제 분류를 하셔야만 그게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자, 다음으로는 글 설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글 설정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라기보다는 내부에서 보여지는 부분에 설정하는 것에 가깝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글쓰기 환경부터 볼게요. 글쓰기 환경에서는 에디터 기본 글씨 가로폭 글 상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글 상태에 한번 보시는 것처럼 공개를 해 두셔야 되고, 가로폭 일단 넘기고요. 에디터 기본 글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고딕의 10pt, 10폰트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에디터 안에서만 보여지는 그 화면입니다.
속성입니다. 여기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기본 글씨는 에디터에서 속성이 없는 글씨를 표시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사용된다는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일단은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궁서체 14로 바꿔보고요. 글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 필요 없고요. 아무 글이나 써보면 대략 궁서의 14 폰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리 보기로 보게 되면 궁서체가 아니죠. 에디터 HTML 기능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 글이 작성된 그 속성만 보더라도 p 태그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궁서체가 되기 위해서는 드래그해서 궁서체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이전에 궁서체라고 등록되어 있었던 이유는 아까 전에 저희가 설정을 했기 때문이죠. 자, 지금은 궁서체로 바꿨는데요. HTML에서 보시면 폰트 패밀리에서 궁서가 적용이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미리 보기로 다시 들어가시면 실제 궁서체로 표현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된다고 하면 글 설정에서 설정했던 요거는 오히려 혼돈을 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상하게 잘 안 보이게 설정을 해놓고 제가 설정하지 않은 건 없나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 정도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로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500픽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스킨이나 사용하시는 그 스킨에 따라서 처음 지정되는 가로폭도 다르고요. 티스토리 블로그를 처음 생성했을 때 지정되는 가로폭도 500픽셀입니다. 왜 그렇게 해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반응형 샵 1번 스킨을 적용했을 때 이 글쓰기 환경에서 가로폭 500픽셀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 이게 한 대략 500픽셀 정도 됩니다. 아이고, 지금 궁서체 14가 계속 되어 있네. 여기 뭐라고 해야 잘 보일까? 예, 이걸로 하죠. 지금 보시면 이게 500픽셀 정도라서 보시거나 편집하시는 데는 좀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실제로 송출되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 글 너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별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일부러 띄어쓰거나 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엔터 친 게 없어요. 그냥 쭉 이어서 쓴 거고요. HTML 보셔도 p 태그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한 줄짜리 글인데 에디터에서는 두 줄, 미리 보기 실제 페이지에서는 대략 한 줄로 표시된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디터 너비하고 실제 보여지는 화면하고 다를 때 어떤 것이 제일 제한되느냐면 이런 식으로 내가 글을 작성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끝맺음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여지는 화면에서는 이렇게 안 나타난다는 거죠. 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짧은 글을 써서 그래도 한 70% 60%는 꽉 차게 썼다고 생각하고 그냥 발행을 했는데 실제로 보여지는 화면에서는 그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굉장히 넓은 너비가 남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중앙 정렬해서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그런 경우에는 모바일에서 봤을 때는 특히나 더더욱 이상하게 표현이 됩니다. 지금 PC라서 그래도 조금 그럭저럭 봐줄만 한데 요게 모바일처럼 굉장히 줄어든다고 하면 줄 나눔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색해질 수도 있어요. 자, 500픽셀 상태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문단들이 모바일에서 본다고 하면 마지막에 니다라든지 씁니다라는 게 밑에 떨어져 나올 수 제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의도한 바를 맞추시기 위해서는 PC랑 모바일 둘 다 보셔야 되는 그런 제한사항도 있지만 일단은 기본 글쓰기 에디터에 이런 너비부터 설정하시는 것, 그리고 실제 구현되는 PC와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등을 두루두루 살펴보셔야 설정하실 수 있는 곳이 바로 글쓰기 에디터에
글 관리의 글 설정, 요 가로 포기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스킨마다 다 다르고 적용했을 때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보셔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CCL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관련된 그 PVC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저작권 요즘에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상업적 이용은 비허용하고 컨텐츠 이용은 동일 설정이나 비허용하시는 것으로 많이들 하십니다. 크게 별다른 게 없으시다 그러면 안 하셔도 되기는 한데 어차피 포할 사람들은 다 포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일단 심리적으로 안정을 하신다고 하면 이 체크 표시하셔서 저작물 사용 허가를 명확하게 상업적으로는 이용해서는 안 되고 컨텐츠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도 기능 같은 경우 관련된 연계된 서비스고요. 사용하시는 분들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개 정책은 RSS하고 방명록, 댓글, 출력 시간대인데요. 일단 이 출력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 아시아에서 변경하실 일이 별로 없겠죠. 대부분 한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일 테니까요. 이 정도에서는 사실 방명록 및 댓글이 자주 달리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히스토리 자체가요. 그래서 잘 활용되진 않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각종 소셜을 통해서 방명록이나 댓글들이 많이 달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미리 설정해서 모든 사례가 승인한 글만 보여지게끔 이렇게 설정하시거나 방명록 같은 경우에는 작성을 꺼두시거나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허용을 해놔도 잘 달리는 일은 거의 많지는 않더라고요. 방문자가 좀 많으면 그때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근데 그때쯤이면 이미 그것은 직접 한번 쳐보는 게 빠르긴 빠른데요. 지금은 글이 없어서 보여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자주 업데이트되는 콘텐츠를 가진 피드를 보고 있습니다. 이 피드 정보라고 해서 텍스트 정보와 그다음 설명 정보 그리고 이미지 정보들이 모아져 있는 그런 공간 기능 서비스라고 보시고 한다는 것은 내가 작성한 본문 내용 전체를 피드 정보로 등록할 것인가 아니면 요약문 혹은 틱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 머릿말 첫 문장 정도를 공개할 것인가 그 여부를 결정하는 공간인데 외부 노출되는 데는 전체가 나을 것 같지만 사실 부분 공개하셔도 크게 차이는 없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기본 설정된 전체 공개에서 별도로 건드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 더 배우시고 나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 경우에도 이거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죠. 일단은 모르는 거는 특정 기능입니다. 등록한 특정 사이트가 계속 등록이 된다면 여기 추가하셔서 스팸으로 분류시켜 버리시면 되고요. 어떤 사람이 계속 스팸 글을 단다 그러면 그 IP를 확인하셔서 추가시키시면 됩니다. 그거 댓글이나 방명록 같은 경우에는 알림에서 보시면 IP가 다 뜨기 때문에 확인이 쉽게 가능하시고요. 본문이나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댓글이나 방명록에 제목 혹은 이름 혹은 내용상으로 필터링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팸 필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우신 내용은 없을 거예요. 간단한 거 살펴보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네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꾸미기 스킨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